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를 기준으로 각 팀의 경기 결과, 선수나 감독의 주목할 만한 소식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소식을 주로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리그에 관한 소식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번 주에 팀 소개 챕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따로 영상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A매치 브레이크로 인해 2주간은 소식이 많이 없기도 하고 영상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라운드 기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입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에서 2대0의 점수로 이겼고, 첼시와 리버풀의 맞대결에서 첼시가 승리를 거둠에 따라 첼시는 7위, 아스날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경기는 아르테타의 아스날 감독으로서 300번째 경기이면서 해당 경기에서 사카가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과의 경기가 에버튼의 승리로 끝나면서 팰리스는 6위, 에버튼은 8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10경기도 채 치르지 않았지만 시즌 초반의 돌풍의 팀은 본머스, 크리스탈 팰리스, 에버튼, 썬더랜드라 할 수 있으며, 본머스는 최근 리그 기준 5경기 3승 2무 0패, 크리스탈 팰리스는 3승 1무 1패, 에버튼과 썬더랜드가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각각 15위와 17위로 리그를 마무리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이 10위권에 안착했고, 특히 토트넘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 베스트 영입으로 뽑히는 쿠두스가 1대1을 기록, 마티스텔이 지난 경기에 이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첫 멀티골, 클린시트 경기를 펼쳤고, 해당 경기에서 샌네 라멘스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옆 동네 맨체스터 시티는 엘링 홀란드가 득점을 기록하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2주간 A매치 브레이크로 잠시 리그가 중단되며 다음 8라운드는 노팅엄과 첼시의 경기로 10월 18일 밤 8시 30분에 리그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로드리가 또 부상당했습니다. 전반 20분도 되지 않아 허벅지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는데 일단은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인터뷰에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로드리의 이탈 기간에 대해 2-3주 이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한 것으로 보아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특히 로드리는 지난 시즌을 십자인대 파열로 날렸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스날의 웨데고르 선수가 같은 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부상당했습니다. 전반 20분경 아스날의 압박 과정에서 서버빌 선수와 충돌, 결국 불편함을 나타내며 교체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내측 측부 인대 부상이라고 하며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한 만큼 A매치 일정에서도 제외되었고, 정밀 검진 이후 복귀 시점이 전해질 전망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월 초에 노팅엄에 부임하고 첫 경기인 아스날전부터 7경기 2무 5패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첼시, 본머스, 맨유와의 리그 일정인데 세 팀 모두 좋은 경기력으로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고, 그래서 노팅엄의 이후 일정이 더욱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퀄리티가 문제라고 하기에 지난 시즌 노팅엄이 리그 7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전 감독인 누누는 수비 축구를 지향했고, 애초에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한 방의 역습을 노렸던 노팅엄이 방패를 버리고 공격에 의지하려 하니 리그 17위라는 현재의 순위는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리그 20위인 울브스와의 승점은 단 3점, 경기로 환산하면 한 경기 차이로 사실상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 경질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6일자 데일리메일 기사에 의하면 노팅엄은 현재 풀럼의 감독을 맡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을 장기적인 차기 감독으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바 감독이 이번 시즌 풀럼과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 당장 데려오기엔 바이아웃이 걸려있기 때문에 풀럼과 실바 감독과의 재계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중 한 명인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이야기해보자면 가나, 잉글랜드의 이중 국적이며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소속, 키 185cm, 체중 75kg에 다부진 체격을 하고 있습니다. 7라운드 기준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 총 프리미어리그 7경기 6득점 3도움이라는 스탯을 작성하며 득점왕 순위와 총 공격 포인트 수치에서 각각 2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메뇨의 슈팅은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으며 현재까지 리그에서 기록한 6개의 득점이 오른발과 왼발 각각 3득점으로 완벽한 양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17번의 슈팅 중 1번의 헤딩을 제외하고 각 발의 슈팅 또한 균일하게 8번으로 세메뇨를 상대하는 팀이 왜 이 선수를 막기 어려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측면 경기력이 부족한 리버풀이나 지금 잘 해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뎁스를 봐야 하는 아스날이 진심으로 노리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하는데, 세메뇨의 나이를 감안해서 최소
최소 800억 선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주의 선수는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였고 태클 4회, 클리어 1회, 헤더 클리어 1회, 스틸 1회, 리커버리 5회, 지상볼 경합 4회, 공중볼 경합 1회 성공하며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프리미어리그 정리 영상이 첫 번째인 만큼 1라운드 2주의 선수부터 쭉 말씀드리면 1주차는 토트넘의 히샬리송, 2주차는 토트넘의 주앙 팔리냐, 3주차는 리버풀의 도미닉 소보슬라이, 4주차는 토트넘의 루카스 베리발, 5주차는 리버풀의 라이언 흐라벤베르, 6라운드는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였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의 폼을 쭉 봐야겠지만 8라운드에는 누가 선정될지 예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인상적인 팀을 뽑자면 저는 주저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뽑겠습니다. 3-4-2-1 혹은 3-4-3의 포메이션은 그대로 가져갔으나 세부적인 전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맨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골키퍼는 새로 영입된 샌드 라멘스, 3백의 레니오로, 더리우트, 루크쇼, 윙백의 아마드 디알로, 디오고 달로가 출전했고 중원의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의 은베모, 마운트, 세슈코가 출전했습니다. 맨유를 주제로 다뤘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모린 감독은 측면을 통해 경기를 장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의 숫자, 빌드업 개입이 적다 보니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 마운트를 하프 스페이스 바깥 측면으로 조정해주며 어느 정도 해답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방의 제공 시 맨유는 5-4-1의 형태로 내려앉습니다. 디알로와 요로의 사이가 벌어져 있지만 요로가 기동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며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알로의 수비 위치가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포메이션을 4-4-1-1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메이션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최후방 라인과 중원에서 싸워주고 있는 선수들의 앞뒤 간격도 상당히 좁습니다. 즉 아모림은 선수들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혀 썬덜랜드에게 측면 빌드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합의 관점에서 세슈코가 은벤모보다 우위에 있으니 세슈코를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했습니다. 썬덜랜드는 중앙이 막히니 측면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맨유를 기준으로 오른쪽 수비는 주로 요로와 디알로가 붙었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기동력이 맨유에서 가장 좋기도 하지만 수비적 스킬이 부족해 뚫릴 경우를 대비해 카세미르를 근처에 배치합니다. 카세미르의 약점은 치명적이게 느린 기동력이지만 애초에 맡은 포지션이 우측 중원인 만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수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동력이라는 약점을 지웠습니다. 또한 은베모가 내려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3명이 측면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포메이션 변화도 없다면 중원은 텅 비게 되며 이를 방지하고자 은베모, 브루노, 마운트를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수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고민을 한 게 눈에 보입니다. 왼쪽의 수비 상황도 오른쪽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맨유 기준으로 왼쪽으로 공이 빠진다 싶으면 세슈코, 마운트, 브루노가 달라붙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카세미로, 디알로, 요로는 압박부터 수비까지 기본적인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의 수비가 가능한 반면 좌측의 브루노, 마운트, 세슈코, 달로는 수비적인 어빌리티가 우측 포지션 선수에 비해 높진 않아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주면 공격 시도 자체를 성급하게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달로를 전방 압박에서 빼버린 것이 오히려 킥이라 생각하는데 달로가 지금까지 윙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 좌측에서 절망적인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수비 상황만큼은 그나마 익숙한 풀백의 역할을 맡겨 안정성을 더해보려 했던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공격 상황에서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세슈코와 디알로였는데 먼저 디알로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몸이 엄청 가벼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디알로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마운트나 세슈코에게 공을 줬어도 될 만한 부분인데 세슈코와 마운트가 선수들을 잘 끌어주기도 했지만 패스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디알로는 슈팅을 굳이 가져갔습니다. 또 중앙에서 공이 돌고 있을 때 주변에 마킹이 없는 걸 확인하고 패스해달라고 신호하는데 브루노가 그걸 바로 캐치하고 우측면으로 공을 빼줍니다. 디알로는 바로 접근해준 은베모에게 공을 패스하고 은베모가 공을 잠깐 잡아두고 우측면으로 빠지는 사이 디알로는 인사이드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의 찬스는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디알로는 공이 있든 없든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비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썬덜랜드의 수비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또 지난 브렌트포드전에 이어 득점을 기록한 세슈코 또한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아모림은 요로와 더리우트, 장신 센터백 2명을 올렸는데 이게 마치 코너킥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센터백 2명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경합을 해주며 썬덜랜드 선수들을 묶어버리자 세슈코에게 많은 공간이 났고 경합 과정에서 세슈코 바로 앞으로 떨어진 공을 그대로 좌측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썬덜랜드는 이른 교체를 가져가며 수비를 강화했고 교체로 나온 센터백 발라드를 세슈코의 맨투맨으로 붙여 세슈코가 공만 잡으면 따라붙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슈코와 맨유의 공격진은 압박을 당하는 만큼 썬덜랜드가 공을 잡기만 하면 전방 압박으로 괴롭힌다거나
압박하는 선수가 옷을 잡아 끌어서 파울이 되긴 했지만 뒤에서 롱패스로 전달된 공을 피지컬로 버텨서 뒤돌아 타락하는 장면도 있었고, 발라드와 세슈코가 롱킥을 받으러 경합하는 장면인데 발라드의 머리에 맞아 침투하는 은배모에게 전달되긴 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세슈코가 등딱으로 버텨주는 이런 장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슈코에게 마킹을 붙은 발라드라는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윙백이 아니라 센터백입니다. 애초에 받았던 임무가 세슈코 1대1 마킹일 수도 있지만 결국 팩트는 세슈코가 내려와서 공을 받는 과정에서 센터백을 끌고 나오는 그림이 되었고, 그래서 은배모의 침투 공간이 더 넓게 열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슈코가 공이 없을 때의 압박과 더불어서 호일룬과 지르크지와 다르게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좋은 찬스를 만드는 기점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세슈코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멘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데뷔전 클린시트, 3회의 선방, 공중볼 세이브 등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가지면서 대야 이후 안정적인 키퍼가 될 수 있을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유의 평을 해보자면 여러가지 개선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세슈코가 포스트 플레이, 소위 말하는 등딱이 되니까 공격진의 경기력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게 맨유가 보여준 첫 번째 고점 경기였고, 이러한 전술이 과연 앞으로 경기할 리버풀 같은 빅클럽이나 압박이 빡센 브라이튼, 토트넘 같은 팀들을 상대로도 먹힐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챕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간 프리미어리그를 마무리할 텐데 또 재밌는 소식,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